안녕하세요. 627페이지 3번 무효심판 가겠습니다. 2번 심판 청구, 1번 청구인 비청구인. 이거 어제도 얘기 나왔었네요. 방가로 1번 청구인, 가번 이해관계인, 그 제목만 치세요. 나번 심사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할 수 있습니다. 방가로 2번 피청구인, 가번 특허권자, 이거 뭐 제목만 밑줄 치고요. 나번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첫 번째 줄 끝에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를 하여야 된다. (628페이지) 무효사유 이거 이제 슬슬 외우시고요. 그 다음 방가로 2번 첫 번째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 청구하다 청구할 수 있다. 특허 취소, 특허 무효, 권리범위 심판, 청구항별로 청구하고 청구를 신결이 다 다를 수 있고 청구항별로 취할 수 있습니다. 가로 3번 청구 시기. 어제도 얘기 나왔었는데 소급표 있는 심판들, 그게 무효 정정 라인인데 걔네들은 특허권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단 소급 소멸 예외. 그래. 첫 번째 줄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심리 및 심결. 1번 일부 무효 법리. 방가로는 판례 체크해 두시고 이게 청구항별로 심결이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629페이지. 괄호 3번 무효심결의 소급표 및 무효심판 청구의 실익. 방가로 1번 첫 번째 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다만 밑에 줄 133조 1홍 4호에 해당하면 밑에 줄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것은 기본 강의에서도 많이 나왔었지만 특허받고 나서 그 다음에 동맹국끼리 싸운 경우입니다. 이걸 후발적 무효사유라고 해요. 후발적 무효사유 제외하고는 소급표 있다. 넘어갑니다. 630페이지.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631페이지 기타 절차라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편하게 한번 읽고 넘어갔어요. 뭐 짜잘한 조문들은 우리가 조문 특강에서 체크하고 있는데 이건 뭐 편하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32페이지 정정. 2번 정정 청구, 괄호 1번 청구인. 이거 정정 심판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줄 특허권자만 할 수 있고 공유인 경우는 전원이어야 되고 전질직허 동의받아야 된다. 단 전질직허 애들이 무효심판 청구했으면 그래야지 아니다. 정정 심판하고 똑같아요. 문장이. 지금 옆 페이지는 정정 청구거든. 그 다음 방가로 2번. 이것도 어제 정정 심판하고 똑같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요것만 몇 줄 칠까? 무효심판 청구된 청구항을 정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거 그 무효심판만이 아니라 특허 취소도 마찬가지지. 특허 취소, 특허 무효심판 청구된 또는 신청된 청구항은 독립특허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 어제 정리했었어요. 그다음 괄호 3번 청구 시기. 이거 어제 정리했습니다.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 옆에 직권심리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그 다음 밑에 청구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했을 때. 이와 달리 특허 취소에서는 그 취소유 통지했을 때였었죠. 633페이지. 이것도 정정심판하고 똑같아요. 정정심판하고 똑같은 거는 제가 밑줄을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다 정정심판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4번 관련 문제. 1번 특허의 정정의 확정 시점. 1번 판례. 이거 판례 강의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얘는 시험 문제에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그 판례 체크하세요. 이게 이제 정정심판하고 다른 건데 정정심판은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됐을 때 확정이 되는 건데 여기 정정청구는 그 메인 절차 뭐 특허 무효 심판이나 정정 무효 심판이나 특허 취소 신청 거기가 확정됐을 때 함께 확정됩니다. 그다음 634페이지. 그 괄호 2번 정정심판하고 똑같은 거고요. 괄호 3번 넘어가셔도 좋아요. 635페이지에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어제 우리 정리했었던 게 6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표 외우시고 시기 청구
그 다음에 송달이란 거 뭐 별 내용 아닌데 각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요건 어제 했었고요. 예고 통지 어제 했습니다. 보정 취하 특허 공고, 요것은 그 조문 특강에 써 있는데 정정이 확정되면은 공고 또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얘들이 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 공통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편하게 잘 보시면 되고, 나중에 조문 특강에서 이 서브집에서는 여기 말로 풀이되어 있을 거니까 참고 또 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표 외우세요. 그 다음에 638페이지 조무. 조무도 똑같아. 2번 요건, 주체요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무효 라인, 권리범용 심판 라인, 이 당사자의 사건 라인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객실 요건은 이건 거절이고 무효사하고 똑같다는 소리고요. 넘어가고, 그 시기적 요건, 이것도 똑같잖아. 첫 번째 줄. 특허권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무효 신결이 소급 소멸된 경우는 할 수 없다. 무효 정정 라인, 특허권 소멸 후에도 할 수 있다. 소급 소멸 제외. 효과는 첫 번째 줄, 존속계 현장이 처음부터 없은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 오바인 경우는 맨 밑에 줄,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없었던 것으로 본다. 640페이지는 편하게 읽어보시고, 641페이지 정정무효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세요. 조문이 뭐 중요한다 해서 이 조문을 읽기가 제일 어려운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편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2번 요건, 1번 추천 요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그 다음에 객실 요건, 이거 정정 요건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시기현 요건, 첫 번째 줄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급 소멸된 경우에는 제외. 효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소급표 있습니다. 642페이지는 편하게 읽어보시고, 643페이지. 여기서부터 판례 문제들인데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특허에 대해서 무효심판 걸려있고 정정심판 따로 걸려있는 거야. 그랬을 때 무효심판이 먼저 확정돼서 특허권이 소급 소멸되면 정정심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정정이 확정되면 무효심판 어떻게 할 거냐. 정정이 확정되면 청구권이 바뀌잖아. 그 관계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둘 다 소급표 있는 애들이야. 소급표 있는 애들이 확정되면 이거와 연관된 다른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할 거냐. 요 라인들인데 나중에 판례 강의 가면 단순하게 결과적으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고 논리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43페이지. 2번 무효심판 계속하고 있는데 정정심판이 청구되거나 정정심판 계속 중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괄호 3번 판례만 체크하세요. 무슨 의미인지는 판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괄호 3번 정정심판 계속 중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가고 644페이지 어느 하나가 확정된 경우 괄호 1번 무효심판이 특허법원 계속 중 정정신결이 확정된 경우 판례 체크하고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무효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 정정신결이 확정된 경우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반괄호 2번 최근 법원은 이거 체크하세요. 내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정심판 계속 중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반괄호 1번 체크하고 반괄호 2번 넘어가고 4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계속되는 결과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이건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정정심판과 침해소송 관계 이것도 똑같아. 침해소송하고 있는데 정정이 확정되면 침해소송을 해야 될 청구권가 바뀌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요점인데요. 1번 판례 반괄호 1번 체크하고 반괄호 2번 체크하세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형사소송의 경우 괄호 1번 체크하세요. 이거 심시험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하여튼 이 파트들이 우리가 지금은 넘어가는데 나중에 판례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거고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647페이지 권리범위행위 심판
권리범위 확인이라는 것은 그 문헌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 요거 확인해 주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2번 심판 청구, 괄호 1번 청구인 피청구인, 반괄호 1번 내용, 가번 적적 권한은 특허권자, 전시권자. 요거 전시권자 잘 잡아두세요. 심판에서 전용이 등장한 게 거의 여기가 유일합니다. 통상심판, 허락심판 제외하고는 여기가 유일해. 청구인의 전용도 될 수 있고. 그다음 그 옆에 확인 대상 발명 실시 또는 준비 중인 자가 피청구인 된다. 다음 페이지 648페이지. 나번 소극적 권한은 첫 번째 줄 확인 대상 발명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자가 청구인이고 특허권자가 피청구인 된다. 그다음 괄호 2번 청구인, 반괄호 1번 확인 대상 발명 특정. 첫 번째 권리범위 심판 청구할 때는 특허 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이게 확인 대상 발명에 대해서 말로 쓰던가 말이 좀 어려우면 도면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걸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반괄호 1번 일부 청구 가부. 첫 번째 줄 끝에 청구인이 둘 이상의 경우 청구마다 청구할 수 있다. 특허 취소, 특허 무효, 권리범위 심판은 청구업무로 청구하고 청구물의 신결을 다다르고 청구업무로 취할 수 있다. 괄호 3번 청구 시기, 반괄호 3번 판례. 이거 체크하세요. 얘는 특허권 소멸된 후에는 못합니다. 특허권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그 소급표 있는 라인들이야. 정정과 무효, 무효, 무효. 649페이지 3번 심리. 괄호 1번 심판 대상 및 확인의 이익, 반괄호 1번 심판 대상, 가번 판례 체크하고요. 반괄호 2번 확인의 이익, 그 가번 적적 권학하고 나번 소극적 권학 전부 다 체크하세요. 그 다음 반괄호 3번 확인 대상 발명 보정. 반괄호 가번. 이건 우리 어제도 체크했었네. 적적 권리권 심판에서 심판 청구서 확인 대상 발명 서면서 등 도면이 피청구인 자신 실질적으로 실시한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거는 다 허용된다. 그 다음에 나번 그 외에는 요렇게만 허용된다. 이거 판례 체크하세요. 그 나번에 동그라미 2번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 동그라미 1번은 필요 없어. 동그라미 2번만. 괄호 3번 심결 넘어가고 4번 관련 문제 1번 선서용권 주장 반괄호 1번 체크하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판례 강의에서 할 겁니다. 괄호 2번 권리소진 주장 반괄호 1번 판례 체크하고 그다음 괄호 3번 권리권 심판에서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 그 판례 체크하고 이게 다 뭐냐면 지금 조문특강에서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 권리범위 심판하고 침해소송하고 하는 일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정유보업이 침해의 성립요건이었었잖아. 그 중에서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침해소송에서도 하고 권리범위 심판에서도 해요. 그래서 이들끼리 마찰이 있습니다. 특히나 법원에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너네가 하고 있으면서 자존심 부리는 그런 마찰들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발생된 쟁점들이에요. 그래서 권리범위 심판 너네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침해소송에서는 할 건데 너네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에서 나온 판례들입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선사용권 너네는 하지 마, 권리소진 너네는 판단하지 마, 진보성 무효사유 너네는 판단하지 마.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판례 강의에서 권리범위 심판과 침해소송이 굉장히 똑같은데 자존심 때문에 나오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쟁점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금반원 또는 신일치. 요건 조금 다른 쟁점이긴 한데 653페이지 나번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2절 확인대상 발명. 이거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2번 확인대상 발명 특정. 특정이라는 게 남과 내 것을 구분해서 내게 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이걸 특정이라고 해요. 해석하는 거. 1번 특정의 종조. 반괄호 1번 특허 발명과 대비 가능할 것. 반괄호 가번 판례 이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반괄호 나번 이거 판례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654페이지 반괄호 2번 다른 것과 구별이 가능할 것. 반괄호 가번 판례 이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괄호 3번, 괄호 2번은 넘어가고 괄호 3번 특허 발명이 제법이고 확인대상 발명 물건인 경우 반괄호 1번 이거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3번 특정이 흠이 있는 경우 반괄호 1번 판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신결출에서 확인대상 발명 보존이 가능한지 여부 이건 필요 없어. 넘어가. 그리고 656페이지 권리 대 권리. 이거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받은 경우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받은 경우일 때. 그러니까 제3자 실시 발명이 특허받은 경우일 때. 3번 판례, 1번 적적 권리권 심판의 경우, 반괄호 1번 원칙, 이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속적 권리권 심판의 경우, 이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반괄호 2번도 체크하세요. 괄호 1번의 속적 권리권 심판에서. 이거 전부 다 판례 강의에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 심시하면 가끔씩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657페이지.
이 4번 판례만 체크해 두세요. 4번 판례. 나머지 넘어가고. (660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61페이지 재심. (2번) 재심 사유.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서 특허에서 쟁점이 되는 거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몇 개씩 쳐드릴 거고, 다만 괄호 2번 요건 잡아두세요. 얘는 특허법에만 존재하는 재심 사유여서 첫 번째 줄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해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회 목적으로 신결했을 때에는 그 제3자는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심판에서 짜고 쳐갖고 신결받은 거야.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사회 신결이라고 합니다. 사회 신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62페이지. 3번 재심 청구. 여기 시험들이 나올 만한 게 기간밖에 없습니다. 3번 기간. 반가로 1번 재심 청구 기간. 가번 원칙과 예외. 첫 번째 줄 취소 결정 또는 신결 확정 후 재심 사유 안날부터 30일. 다만 그 밑에 줄 대리권 흠을 이유로 재심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결정 등본 또는 신결등본 송달에 의해서 취소결정 신결이 있는 것을 안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계산. 그 다음 그 옆에 확정 신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한 경우는 아예 기간 제한 없고, 이거 다 기본 강의에서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대척기간. 첫 번째 줄 특허 취소 결정 또는 신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 청구할 수 있다. 30일 3년. 다만 세 번째 줄 재심 사유가 취소 결정 신결 확정 후에 생겼으면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계산한다. 그리고 그 옆에 확정 신결에 저촉되는 경우는 기간 제한 없다. 30일 3년에 대해서 예외 잡는 거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664페이지에 이거 효력 제한 기한과 법정 실시권, 강제 실시권, 법정 실시권 이 얘기들은 앞에서 했었으니까 여기서 밑줄을 안 치겠습니다. 효력 제한 기한과 법정 실시권들. 넘어갑니다. 666페이지부터는 편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670페이지부터는 특허법원이에요. 특허법원도 판례 문제가 많이 나와갖고 지금은 이제 체크만 하고 판례 강의에서 자세한 내용은 보충을 할 예정입니다. 670페이지. 특허법원까지만 밑줄 좀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PCT는 네, 그림은 여기 칠판에다가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PCT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약해하는 쟁점 중에 하나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했었던 거 파트 1, 2, 3, 4가 무슨 쟁점이 있었다는 거 잠깐 이제 개관하고 밑줄 치고 그렇게 종강을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특허법원. (2번) 소송 요건. (1번) 심판 전치주의. 이건 넘어가고 2번 당사자. 원고. 첫 번째 줄 당사자 참가인 그 옆에 신청이 거부된 자. 그다음 반가로 2번 피고. 취소 결정, 각하 결정, 결정계 심판의 경우에는 특허청장, 그 외 당사자 심판의 경우는 진 사람. 누가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는지 그것만 좀 잘 잡으시면 돼요. 일단 특허 취소하고 결정계 사건은 전부 다 특허청장님이 되시고요. 당사자 사건에서는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은 특허청장님이 되시고, 그 외 심결들에 대해서는 진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3번 제소기간. 첫 번째 30일 이내. 그 밑에 줄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자에 있는 자는 직권으로 부가기간 정할 수 있다. 이거 실무에서 보통 20일 정도 주십니다. 부가기간 지정 신청하시면 한 20일 정도 더 주세요. 671페이지.
4번 심결의 유업선 판단 시점 괄호 3번 판례 요것만 체크해 두세요. 그럼 넘어갑니다. 672페이지 6번 소송의 종료 2번 판결 반가로 1번 심결 결정 취소 및 필수적 환송 첫 번째 줄 법원은 심결 취소이 제기된 경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판결로서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고 밑에 줄 필수적으로 심판원에 환송해야 된다. 여기는 거불심처럼 자판 같은 게 없습니다. 거불심에선 자판이 가능했었는데 환송하지 않고 그것은 심사관님이 승진하신 분들이 심판관님이 됐기 때문에 심사관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서 자판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는 판사분들은 심판관님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판을 할 수가 없으면 무조건 내려보내야 됩니다. 환송해야 됩니다. 반가로 2번 기속력 이것도 거불심에서 좀 봤었죠. 환송했을 때에는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걸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가번 내용 첫 번째 심판관은 심결 또는 결정이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다시 심리해서 심결 또는 결정을 하는데 이때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기속한다. 다만 나번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가 판단하지 않은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그걸 나번 새로운 증거라고 표현했는데 판례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673페이지 7번 관련 문제에서 1번 제소기간 선정에 관한 법규 반가로 2번 판례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74페이지 소회의 이게 좀 어려운 쟁점입니다. 이거 내가 그래서 판례 강의에서도 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개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거 소회의 조심하세요. 이게 일부 강사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상한 판례들로 강의해서 수험생분들이 많은 혼란을 갖는데 일단은 밑줄을 안 치고 넘어갈 테니까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제가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675페이지 3번 당사자 1번 심판 계속 중 특허권의 특정 승기가 있는 경우 원고 적격 가로 3번 판례 반가로 2번 체크하세요. 이거 1차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76페이지 '여긴 다 넘어가고요. 2절 공유자 중 1인의 심결춘성 제기 677페이지 3번 판례 이거 체크하세요. 이건 심시험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678페이지 여기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심리 1번 심리 원칙 3번 자백 1번 행정소위 심결춘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 또는 의제자백을 자백간주라고도 합니다. 인정된다. 그리고 옆에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2번 심리범위 679페이지 가로 3번 판례 반가로 1번 판례는 이거 체크하고요. 반가로 2번 이거 체크하세요. 이게 심시험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680페이지 이거 심시험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3번 거불심의 경우 새로운 거절 이유 괄호 1번 판단 방법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판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구체적인 경우 반가로 3번 체크하고 반가로 4번 반가로 6번 이거 반가로 6번 내년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682페이지 그 4번은 필요 없고 5번도 필요 없고 6번 체크하세요. 682페이지 6번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683페이지부터 그 제가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 썰 풀어놨으니까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89페이지에 피고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그 특허청장이 피고인 경우만 잘 외우시면 되는 거야. 689페이지 표. 여기까지가 특허법원이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끊었다가 PCT 이어서 가겠습니다.
PCT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특강에서도 아파트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로 나눠서 파트 1이 수리관청에서 PCT 추론하는 거, 이게 방식 업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을 때 보안 명령, 보정 명령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건데, 하나는 방식에서 똑바로 됐는지를 심사하는 거와, 하나는 출원일자를 언제로 잡을지. 이게 방식상 똑바로 됐는지고, 출원일자 언제로 잡는지는 이거 보안명령 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오기지에 대한 보안명령, 그리고 도면 미첨부 취의 통지. 이 라인들은 후속적으로 보안서를 제출하거나 도면을 제출하게 되면 출원일이 늦어졌었습니다. 방식 심사라는 것은 보안 사유가 있거나 보정 사유가 있으면, 보안 사유가 있으면은 국제 출원 인정 안 하고요. 보정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취하 간주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출원일자가 종결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출원일자 인정받는 것은 무언가의 서면을 나중에 냈을 때 출원이 늦어지는 거.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시면 되는. 이게 파트 1. 파트 2는 심사와 공개. 국제조사와 국제공개. 그리고 심사 또 받고 싶으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국제예비심사. 국제조사라는 것은 첫 번째, 국제조사 대상인지를 봐요. 이게 발명이 아니거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국제조사를 안 합니다. 이게 국제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단일성을 만족하는지를 봅니다. 단일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 충족이 되면 국제조사를 들어가. 그 국제조사 한다는 게 29조랑 각고지의 찾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29조랑 각고지의 찾은 걸 국제조사 보고서라고 하는데, 그 국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업성, 연관성,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서 심사를 해줍니다. 그걸 견해서라고 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국제조사 대상인지 먼저 검수를 하고, 단일성 여부도 검수를 해서 내가 심사해줄게 라고 판단되면 국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제조사 보고서로 냅니다. 이게 29조에는 각호지에 검색하는 거야. 이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를 합니다. 산업성, 연관성, 신규성, 진보성은 나라마다 다 있는 거라 그랬었지. 그래서 국제 단계에서 해주고 있어요. 예비 심사는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보정을 하면서 보정한 건 어때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 예비 심사라고.
예비 심사할 때는 보정을 하고요. 보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PCT 19조 보정하고 PCT 3, 4조 보정. PCT 19조 보정은 국제조사 끝나고 나서 하는 거고, PCT 3, 4조 보정은 국제예비 심사하면서 중간에 예고 통지 날라온다고 했었지. 우리나라 출원하고 똑같이 뭐 거주료 통지 같은 거 그런 거 날라오면 보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3, 4조 보정.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국제예비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요구해 주는 거예요. 산업사용관수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서 다시 해주는 거. 심사. 그다음 방금 얘기도 나왔는데 국제예비심사 보고서 국제예비심사 가기 전에는 당연히 보정을 하게 됩니다. 국제조사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보정된 건 어때요 하면서 한 번 더 하는 게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에 PCT 19조 3, 4조 보정이 있을 거고 이것도 우리 기본 강의에서 대비하면서 정리를 했었죠. 공개된 시험 문제 나올 게 별로 없었고 과거에 기출문제 나온 것은 공개되지 않는 거 이걸로 나왔었어요. 우리가 지금 조문 특강에서도 추론 공개되지 않는 거, 등록 공개되지 않는 거, 서류 열람해주지 않는 거, 분양 안 해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 하잖아. 그거 비슷하게 국제 공개되지 않는 거 이런 게 나왔었는데 1, 2, 3로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조문 특강에서도 했었어요. 여기까지를 국제 단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국제 단계에서 방식 심사하고 본안 심사와 공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지정관청에 진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가 파트 3. 여긴 진입할 때 요구되는 서면, 그 서면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이 기간까지 안 냈을 때의 취해지는 조치가 무엇인지 이렇게 외우면 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례. 일반 출원하고 다르게 PET 출원을 특이한 규정을 취급하면서 국내 단계에서 다시 심사하고 다시 등록해주는 과정. 특례는 단순 암기하면 됐었어. 1, 2, 3, 4. 이게 단순하게 국제 단계에서 절차 밟고 심사 받고 절차 밟고 심사 받고 이렇게 되면 돼. 그래서 PT 출원은 절차와 심사가 2번 한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해요. 국제적으로 하고 국내에서도 또 하고. 밑줄을 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692페이지) 이거는 그냥 내용 이해를 위해서 넣는 거니까 필요 없고 넘어가고 694페이지 1번 국제 출원, 1번 제출 서류, 방가로 1번, 두 번째 줄, 대한민국을 수리관청에서 국제 출원하려는 자는 국어, 영어, 일본어. 이거 우리 조문 특강에서 첫 파트부터 대비 많이 했었습니다. 작성한 출원서, 발명의 서면, 청구원. 여기서는 명사서라는 표현 안 쓴다 그랬었지?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방가로 2번 넘어가고요. 괄호 2번 자동지동도 넘어갑니다. 2번 국제 출원 인정, 괄호 1번 국제 출원 인정 요건. 이거 적원 발청 표지인 두 번째 줄 192주의 주체적 요건을 만족할 것. 이걸 출원인 적격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이게 적. 얘가 쉽게 대한민국 사람 또는 제내자가 껴있을 것.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 대한민국 사람 또는 제내자가 껴있을 것. 그럼 로마자 2번 언 국어, 영어, 일본어. 일본어 포함되어 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로마자 3번 발청. 로마자 4번 이게 PCT 표시, 지정국 지정, 출원인 선물 면책. 적원 발청 표지인. (695페이지) 2번 보안명령, 방가로 1번 국제 출원 인정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줄 특허청장인 끝에 기간을 정해서 밑에 줄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된다. 밑에 줄 보완명령 받은 자가 지정기간에 보완하지 않으면 밑에 줄 국제 출원을 취급하지 않는다. 절차 종결된다 보시면 돼.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반려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이게 여기야. 이거 저건 발정 표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이거야. 이거 요번에 개정법이라고 추가됐다고 김홍에서 말씀드린 거. 여기는 발청 아예 누락한 거고, 여긴 발청하고 도면을 잘못 기재한 경우. 오기재. 반가로 2번 발청 도면 잘못 기재된 경우. 첫 번째 줄 특허 책장인 발청 도면이 잘못 제출된 경우 밑에 줄 출원에게 보완을 명한다. 그다음 반가로 3번 도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특허청장은 도면에 관해서 적고는 있으나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취지를 출원에게 통지한다. 그 다음에 다시 반가로 1번을 올라가서 두 번째 줄 특허청장은 보완명령 받은 자가 지정기간에 보완을 하면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보완서라고 나올 거야. 보완서 도달을 출원일로 한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세 번째 줄 보완을 한 경우에는 보완에 관계된 서면 이걸 보완서라고 시험 문제 나올 거야. 도달을 출원일로 한다. 반가로 3번 세 번째 줄 도면을 제출한 경우 도면의 도달을 출원일로 한다. 그 옆에 도면을 제출하지만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가 방식에 문제 있는 거와 출원일자 늦춰지는 거. 요약. 어, 3번 보정명령 괄호 1번 발매명칭 발 요약서 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이게 3조 1항 로마자 4번 이게 197조 로마자 5번 이게 방식 그 다음에 괄호 2번 취하간주의 로마자 2번 수수료 이게 반료 3조 193원 방식 수수료 저건 발청 표지 반료 3조 1항 197조 3항 방식 수수료 이건 우리나라 46조하고 사유가 똑같습니다. 보정명령은. 괄호 2번 첫 번째 줄 보정명령 받은 자가 보정하지 않은 경우 로마자 2번 수수료 내지 않은 경우 로마자 3번 출원일부터 4개월 내 보완 사유 발견한 경우 취하 간주 이거 4개월 잘 외워. 그럼 696페이지 1번 대표자 이것도 우리 조문특강에서 바로 앞부분부터 대비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두 번째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는데 그 옆에 출원인 대표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제내자 중 첫 번째로 기재된 자를 아예 대표자로 지정해버릴 수 있다. 이게 일반 출원 안 되는데 PT 출원 이게 됐었습니다. 조문특강에서 요거를 이제 앞에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697페이지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701페이지 파트 2 국제단계 그 심사와 공개 여기는 이제 709페이지 이거 표 외우는 거야. 709페이지랑 710페이지 표 외우면 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709페이지) 표에서 국제조사는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국제출원을 다 진행합니다. 예비심사는 출원인이 하고 싶으면 또 하는 겁니다. 이건 임의적 절차라고 하고 언제 하고 싶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조사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보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묻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 난 물을 필요 없다 하면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정 국제조사 단계에서는 보정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도 했었지만 국제조사는 일방적 절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고 통지가 없어요. 그냥 맨 끝에 견해서 딸랑 보내주고 끝이에요. 그래서 PCT 19조 보정은 다 끝나고 나서 가능한 거고
예비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 교환이 가능합니다. 얘는 내가 봤을 때 나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나도 부정적으로 쓸 건데 그럼 거주를 통지해줘요. 이걸 예고 통지를 해줍니다. 이걸로 불리한 국제예비심사 보고서를 받을 것 같다는 걸 미리 얘기해준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예고 통지하고 기간을 줘요. 이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거나 아니면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서 심사받는 거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보시면 돼. 그러고 나서 전국적으로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산업사회관수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서 최종 결과 통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보정이 국제조사는 국제조사 다 끝나고 나서 예비심사는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 전까지. 단일성 이거 2차 시험에도 나왔어요. 국제조사 단계에서는 보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돈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예비심사에서는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 내놓을래 아니면 청광 삭제할래 이게 가능합니다. 절차는 여기 써 있는 거 내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 써 있는 거니까 보면 되는 거고 710페이지 19조 보정에서 얘 날짜 한번 외워두시죠. 내가 PCT에서 웬만하면 날짜 강조 안 했었는데 왜냐면 다 PCT 규칙 그 하위 법령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얘도 사실 PCT 규칙 하위 법령에 존재하는 날짜긴 하지만 한 번 기출문제 나온 적은 있습니다. PCT 19조 보정 2개월 16개월 2개월 16개월 그다음 3, 4조 보정은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 전까지 제출처 PCT 19조 보정은 국제조사 끝났기 때문에 국제조사 기관에 제출하면 안 됩니다. 총괄 기관인 와이포에다 제출해야 돼요. 국제사무부. PCT 3, 4조 보정은 예비심사 기관에다 보정 후 이건 어때요? 보정 후 이건 어때요?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예비심사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횟수는 다 끝나고 나기 때문에 한 번, 이거는 중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 없고요. 보정 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특별한 명분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차이가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국제조사는 청구범위밖에 안 되고 예비심사는 발명설명 도면도 다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보정 범위는 출원 시 국제 출원 범위라는 게 최명도 범위일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쓸데없는 거야. 표 2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앞에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702페이지에 8번 명백히 잘못된 기재의 정정 신청 2번 정정 사유 이거 그냥 제목만 치시죠. 뭐 문장은 어렵게 써 있는데 명백히 잘못된 기재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김관희씨도 말씀드렸지만 도면이 좀 흐릿하면은 다시 내는 거 이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뭐 배우게 될 거냐면 지금 정확한 사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명세서 영어라고 써 있었어. 그 영어를 외국어로 바꿔버린 거야. 그 외국어로 해버리면 이게 일본어도 되고 프랑스어도 되고 이게 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안 받아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식.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바꿔야지 달라지는 건 못해. 달라지는 건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야. PCT 19조 보정이나 3, 4조 보정. 이거는 똑같은 소리 똑같이 바꾸는 것만 가능한 거야. 명백히 잘못된 기재의 정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3번 불복 관련 이거 703페이지 법원은 이거 판례 체크해 두세요.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할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2. 그 다음에 파트 3. 파트 3는 무조건 남 믿고 가. 이거 외국어 PCT 추론만 시험 문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번역 문제 출하는 것만 시험 문제 나올 거거든. 국어 PCT 추론은 번역 문제 제출할 필요가 없어서 쟁점이 없습니다. 번역문 뭐 내야 되는지 서면으로 나올 거야. 야, 이거 너무 많이 했다. 203조 서면.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번역문, 도면 번역문, 요약서 번역문, PCT 19조 3, 4조 했으면 이거 번역문. 기간은 우선부터 2년 7개월. 이거 대부분의 국가는 2년 6개월인데 우리나라는 2년 7개월 선택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나오면 틀린 점 찾아내세요. 그 다음에 놀라운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뭐 26개월, 뭐 27개월, 연을 하나 빼먹는 거야. 그런 거 잘 구분해.
난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를. 난 발청 똑같은데 1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었어요. 이거 똑같고. 이건 그냥 기준이라고 외워버려. 조치는 여기 보정명령.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하면 무효 가능. 얘가 하이라이트지? 얘 안 내면 바로 취하. 그 다음에 여기 보정명령. 여기도 보정명령. 무효 가능. 그 다음에 여기는 보정효과 안 주는 거. 얘만 잘 외워놓으면 돼. 네, 파트 3. (711페이지) (2번) 국내 단계 진입 절차. 넘어가고 3번 제출 서류. 방가로 1번 국내 서면 제출 기간에 다음 각호 사항을 적은 서면. 이게 203조 서면이거든. (712페이지) 이때 203조 서면 낼 때는 첫 번째 줄 발청 명서 도면에 대한 국어원용도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다만 밑에 줄 국어원용 제출 기간 연장에 따른 취지를 적으면 203조 서면만 제출하면 국어원용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게 여기만 플러스 1개월 연장 신청 가능하다는 소리야. 방가로 2번 법적 취급. 첫 번째 줄 국내 서면 제출 기간 제출하지 않으면 밑에 줄 보정명령, 밑에 줄 보정명령자가 보정 끝까지 안 하면 밑에 줄 무효로 할 수 있다. 괄호 2번 국어 번역문. 방가로 1번 제출 의무. 가번 첫 번째 줄 국내 서면 제출 기간에 밑에 줄 발명의 설명 청구문 및 도면 그 옆에 요약서의 국어 원용문을 제출해야 된다. 나번 세 번째 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2년 7개월까지 내던가 아니면 1개월 연장 신청 가능하던가 이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번 PET 19조 보정했으면 밑에 줄 청구범에 대한 국어 원용문을 PET 19조 보정 후 번역문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거 심시험 문제 나오거든. 이거 PET 34조는 안 되고 19조만 가능했었습니다. 방가로 2번 법적 취급. 가번 넘어가고 나번 국내 서면 제출 기간 혹은 1개월 연장된 기간까지 발명의 서면 청구범이 구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 이것만 잘 잡아놔. 그 다음에 다번 국내 서면 제출 기간 혹은 1개월 연장된 때까지 도면 요약서 안 내면 보정명령. 여기 보정명령. 그 다음에 3번 PG 19조 34조 보정. 가번 PG 19조 두 번째 줄 기준일까지 밑에 줄 번역문을 제출해야 된다. 나번 34조 두 번째 줄 기준일까지 밑에 줄 기준일까지 번역문을 제출해야 된다. 2번 법적 취급. 나번 기준일까지 번역문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게 보정효과 안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파트 4 특례. 이건 단순함기였었습니다.
714페이지 자기정이라고 있는데, 자기정이라는 것은 한국 걸 갖다가 이어받는 걸 자기정이라고 합니다. 자기정은 뭐가 됐건 한국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PCT 출원이 여러 나라의 국가에 대해서 출원한 거잖아. 남의 나라 국가는 필요 없고 한국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국 중에 한국 부분. 그럼 한국과 한국을 대비하면 이거 중복 특허 우려가 있는 거거든. 이걸 자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정이 되면 투기 취급이 들어갑니다. 바로 한국 특허법에 따라서 국내 우주처럼 취급해 버립니다. 자기정.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PCT 이어받을 수도 있고요. 어쨌건 한국이 섞여 있으면 자기정이라고 보시면 돼. 이랬을 때 여기는 특례가 이게 PCT 출원이건 또는 이게 그냥 한국 출원이건 그냥 한국 출원. 이건 그냥 국내 우주가 되는 건데 자기정이라는 게 아니라 국내 우주가 되는 건데 어쨌건 여기 특례가 있지 앞에 게 PCT 출원이 뭐 자기정이건 국내 우주가 하여튼 국내 우주로 취급되는 거에 선출원이 되면 1년 3개월 만에 죽일 수가 없고 1년 3개월 또는 기준일 중 늦은 날이 들어간다. 그거 얘기하는 얘기. 그 714페이지에 뭐 말이 어렵게 써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고 여기서 특례는 715페이지에 (714페이지의) 표에서 선출원 취하간주 그 위의 표 요것만 체크했어요. 기준일과 1년 3개월 중 늦은 때 취하간주. 기준일과 1년 3개월 중 늦은 때 취하간주. 원래는 1년 3개월 만에 죽어야 되는데 이건 중 늦은 때가 더 들어간다. 이유는 우리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넘어가고 716페이지에 이거 판례 체크해.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 방가로 3번 체크해 두시죠. 3번 자기전 추진 요건에서 방가로 3번. 이거 판례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719페이지 1번 공지의 특례 세 번째 줄 30일 기준일부터 30일 내 2번 제외자 세 번째 줄 기준일부터 2개월 그 다음에 3번 출원 공개 방가로 1번 2번 국제공개 효과에서 방가로 1번 이거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이거 취지는 뭐냐면 국어 PCT 출원의 경우는 국제공개했을 때부터 보상 요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리거든? 그게 좀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국어로 출원한 국제 출원 제외하고 국제공개가 있다 하더라도 출원 공개 있기 전까지는 경고할 수 없다가 이게 보상금 청구권 행사할 때 경고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이걸 반대말로 하면 국어로 출원하면 국제공개 있을 때부터 경고할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외워놔야 되거든. 뭔지 알겠지?
그 다음 방가로 2번. 이것도 말은 어렵게 써 있는데 이거 우리 조문 특강에서 했었잖아. 국어로 PET 출원하면 국제 공개되면 확선적이 생긴다는 거거든. 원래 외국어 PET 출원하면은 국제 공개 플러스 우리나라 진입까지 해야 학선제가 생기는데 국어 PT 출원은 우리나라의 진입 여부 무관하게 국제 공개되면 바로 학선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가루 1번과 방가루 2번이 국어 PT 출원의 특별한 규정이거든. 국어 PT 출원에. 국어 PET 출원이냐 외국어 PET 출원이냐는 국제 공개가 국어로 되냐 국제 공개가 외국어로 되냐 그 의미가 있는데요. 국어 PET 출원 같은 경우는 국제 공개 후 바로 서명 경고에서 보상 요청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 공개되면 확선지이 나와요. 붕대 단계 진입 여부와 무관하게. 얘는 달라. 얘는 국제 공개로 보상 청구 행사 못해. 추론 공개돼야 돼. 그러니까 한국말로 공개돼야 돼. 한국말로. 그 다음 얘 우리 조문 특강에서 했지. 국제 공개됐다고 해서 확선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국제 공개 플러스 진입까지 해야 돼. 진입했다는 게 번역문 미제출로 취하 간주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에 진입까지 해야 확선지가 발생. 국어, 외국어의 차이점 대비하는 겁니다. 내가 교탁을 치워드릴게. 그게 3번 쪽이었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정. 첫 번째 줄 수번기, 수수료 수, 번역문 번, 로마자 3번 기, 수번기, 수번기 후에 보정. 그 다음에 5번 변경 출원, 이건 수번, 로마자 2번 수수료의 수, 로마자 1번 번역문의 번, 수번. 6번 심사청구, 출원인은 수번, 로마자 1번 번역문, 로마자 2번 수수료 수, 수번 후에. 제3자는 이거 무조건 기준을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은 국제 단계에서 와이포나 수리관청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PT 출원이 죽어버린 경우 지정관청에서 불복해주는 절차죠. 그걸 214조 결정했다는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거 214조 결정했다는 신청을 했을 때 야 이거 와이포나 수리관청이 잘못했다 라고 결정이 나오면 원래 출원일자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날을 출원일로 해서 PT 출원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렇게 되는 걸 이제 214조 신청했다는 거라고 하는데요. 괄호 2번 이거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거 한번 체크하시죠. 이거 죽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포나 지정관청에 의해서 죽으면 걔네들이 어떤 서류를 보내줘요. 그거 받은 날부터 2개월, 아니 지정관청이 아니라 수리관청.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2개월 하나 적어주시죠. 721페이지부터 서면 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202조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차분하게 제가 해설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PhD까지 마쳤습니다. 그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온라인 분들을 위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밑줄 강의는 그냥 가볍게 듣는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강의 후에 복습을 리마인드 한다는 식으로 가져가시고 제 추천 방법은 이런 두꺼운 기본서에 초반에 얽매이지 말고 초반에 무조건 얇은 걸로 공부해야 됩니다. 입문자 단계에서 두꺼운 걸로 하게 되면은 어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머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슬럼프 걸려버립니다. 지금 우리 그냥 기본 강의 회동용으로 두꺼운 걸 한번 본 거지 이거 이후에 또 두꺼운 걸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조문특강을 든다면 조문특강 서브집으로 공부하시고 조문특강을 안 든다면 기본 강의에 있었던 필기자료와 쪽지시험으로 리마인드를 하세요. 그래서 얇은 거 먼저 완비가 됐을 때 이건 나중에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판례 같은 것도 체크만 하지 내용은 안 했잖아. 다 나중에 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순서대로 공부가 좀 좋긴 하지만 여기는 빠른 시간 내에 단기 합격해서 나가버려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쪽일수록 그리고 자신이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할수록 얇은 걸 먼저 외워야 돼. 얇은 걸 봐서 이건 다 외웠다 라는 성취감이 느꼈을 때 하나하나 두꺼운 걸로 나와요. 나중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제집이 여러 개 나옵니다. OX 문제집, 기출문제집, 객관식 문제집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월말 모의고사를 하고요. 이때도 OX나 기출로 먼저 해야 되는 거야. OX나 기출이 자신 있을 때나 두꺼운 객관식으로 가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두꺼운 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할 때도 기본서로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도 객관식으로 하는데 그거 반대야. 역순으로 가셔야 돼. 꼭 얇은 거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내가 조문을 혼자 복습할 수 있다면 조문 복습하면서 판례 강의 7월에 개강하니까 그때부터 판례 강의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문을 혼자 복습하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된다 하면 조문 특강을 빨리 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문 특강을 올 거면 9월, 10월 이렇게 늦게 오지 말고요.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오는 게 맞아요. 이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다 까먹고 오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부터 월말 모의고사 시작을 하니까 월말 모의고사 연습하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OX 문제집도 최대한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